지난 시간에는 왜 어떤 남편들은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아내들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점점 피하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성욕이 줄어서일까요?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몸의 기억, 정서의 균열, 관계의 어떤 구조 등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여성의 내면을 8가지 구조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몸이 섹스를 위험으로 학습한 경우입니다. 여성한테 성은 마음 이전에 몸의 안정감이 먼저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을 이후로 몸이 섹스를 불쾌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 회복 과정에서 남은 통증이 꽤 있다든지 질 건조감이 느껴지는 경우, 염증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통증, 특히 삽입 시에 불쾌감이 민감도가 높아서 더 크게 느껴지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과의 성관계가 싫은 게 아니고 너무 아프거나 불편해요. 그래서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겁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성하면 바로 통증이 바로 연상이 되는 경우에 부부관계는 휴식이 아니고 경계퇴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들이 이제 남편과의 섹스를 좀 멀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돌봄 노동이 욕망을 말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필요한 집안일 때문에 번아웃이 온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데, 성욕 자체는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내들이 결혼 후에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쩌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정서 노동에 시달리지, 일정 관리도 해야 되지, 어쩌면 남편의 어떤 감정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섹스 자체가 친밀감이 아니고 또 하나의 업무, 요구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피하는 이유가 성욕이 줄어서가 아니고 되게 나를 하루 종일 무언가의 노동으로 썼는데 무언가의 또 다른 노동을 또 채워줘야 하는 업무처럼 느껴지면 또 나를 열어내야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많이들 부인들이 이제 또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섹스 자체가 연결이 아니고 평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에게 섹스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섹스가 즐거움이 아니고 평가 무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가 무대에 대해서 엄청 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몸매에 대한 이야기, 나이, 출산 후 어떤 변화에 대한 눈치, 특히 전 연인에 대한 언급을 남편이 한다든지 아니면 포르노 배우와 비교를 한다든지 SNS에 나오는 어떤 여성의 몸매를 언급을 한다든지 하면 이때 아내는 자존감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되게 초라해지는 기분을 받고 내 몸이 또 평가를 받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섹스는 더 이상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자존감 테스트가 됩니다. 이때 당연히 하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남편의 성에 대한 방식이 아내의 어떤 신경계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감, 속도, 일방적인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여성의 각성은 대부분 몸이 아니고 신경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함, 이런 것을 기반으로 성은 어쨌든 교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 간의 어떤 존중이 있어야 되고 리듬이 있어야 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받는 거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인데 특히 남자가 너무 이제 전이가 부족하다든지
빠른 삽입 중심의 섹스를 하게 되면 아내는 점점 다치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감정의 교감 없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성행위가 약간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되게 빨리 해달라라든지 넌 왜 그렇게 하냐라는 어떤 말투, 이런 게 성교 중에 있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을 축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몸이 남편과의 섹스를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그리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섹스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존중받는 느낌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아내는 욕망이 아니고 방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느낌의 섹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5번째입니다. 관계의 균열이 성에서 먼저 폭발한 경우입니다. 여성은 특히 정서적인 친밀감이 깨지면 성적인 문이 먼저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에 반복되는 무시가 있다거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존중이 결핍되어 있다거나 하면 뭔가 성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거죠. 경제나 육아, 가사의 어떤 불공정성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사실 평온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보통의 부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집의 특징이 아내 속에는 이런 감정이 쌓여갑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서운함이 체념으로 변합니다. 이 체념은 분노로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게 무서운 건데, 이 분노는 무감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섹스는 사랑 확인이 아니고 어떤 관계의 불균형을 덮는 어떤 행위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떤 성교를 하게 되면, 섹스를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해지는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교감해야 되고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성 경험 자체가 과거 어떤 트라우마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말하지 않는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그 과거를 가장 쉽게 깨우는 영역입니다. 특히 여성한테 원치 않았던 첫 경험의 기억이 있다든지, 강압적인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애 중에 아니면 현재 결혼 생활 중에 이러한 경계가 반복적으로 침해된 경험이 있다든지,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억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싫다라는 감정이 아니고 어쩌면은 멈춘다에 가깝습니다. 몸이 얼어붙고 호흡이 가빠지고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섹스 자체가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작동하는 보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과 여성성의 충돌입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좋은 엄마이자 단정한 아내이고 성실한 직장인이면서 깔끔한 며느리, 이러한 역할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역할들 사이에서 뭔가 성적인 욕망을 하는 그런 여성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한국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밝히면 안 된다.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다. 성은 조심해야 하는 거다. 원하는 걸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 그러면 결혼 후에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욕망을 켜는 능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해야 하는 언어이고 안전한 허용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 이 바운더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해야 하는 언어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오픈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외도 중인 경우입니다. 외도 이야기 참 조심스럽지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성의 외도는 좀 남성의 외도와는 좀 본질적으로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남성이 외도를 할 때 가정과 외부 관계를 비교적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면 물론 뭐 모든 경우에서 분리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은 정서적인 집중이 한 사람한테 이동을 하는 경우에 기존 파트너와의 연결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성적인 각성은 정서적인 몰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뇌에서는 정서적인 설렘이 올라가면 뭐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때 특정 대상에게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몰입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면 기존 파트너에 대한 반응이 둔화됩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다른 층위의 반응을 보입니다.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를 만약에 하는 게 생기면 그 관계 중에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남성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의무감조차 점점 사라지게 돼서 섹스를 안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의 뭐 질투나 의심 같은 거에도 과하게 방어적이거나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성관계가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남편은 감각이 거의 차단된 듯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여성한테 감정과 욕망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가 떨어졌다의 상태는 아닙니다. 욕망의 축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외도는 대개 안에서 오랜 기간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 누적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요즘에는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오랫동안 뭐 정서적으로 닫혀 있었던 경험이 어떠한 계기로 뭐 누군가가 되게 다정한 말 한마디로 폭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외도 중인 아내는 단순히 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자체에서 이탈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남편은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마음의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신호 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섹스리스가 당연히 외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도가 성욕 과잉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외도가 개입이 된 경우에는 아내의 반응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피로, 통증, 분노, 번아웃 이런 부분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띱니다. 그래서 몸이 다친 게 아니고 감정이 다른 곳으로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부부관계를 피하는 어떤 지점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외도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기타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아내가 그 남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특히 아내의 몸과 마음이 그 방식의 어떤 섹스를 더는 안전하진 않구나. 이 섹스 자체가 나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리스는 누가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 안정감, 역할, 피로, 분노, 신경계, 어떤 기억에 대한 축적 이런 부분들이 다 막 버무려져서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충돌할 때 벌어진 아주 복잡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부부의 섹스는 단순한 욕구 해소일까요? 아니면 존중과 안전, 자존감과 권력,
뇌와 몸이 만나는 어떤 가장 민감한 관계의 언어일까요?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 비난 대신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시작되면 회복의 길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부부관계의 재정의라는 성숙한 선택지가 열리기도 합니다.